안녕하세요. 저희는 2022년 윈터 워크스테이션 소리소문팀입니다. 저는 오늘 결과 발표의 발표를 맡은 어지영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여러분에게 삶은 어떤 의미를 지니나요? 저희 소리소문팀에서는 자신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질문들을 통해 청년들의 자기 이해를 돕고 이들이 자기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고민합니다. 오늘 성과 공유의 발표 순서는 저희 팀에 대한 소개를 조금 더 자세히 진행하고 저희가 발견한 사회 문제를 정의하겠습니다. 이후 저희가 발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시도하였는지, 그리고 그 시도의 결과와 차후 보완책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리소문은 현대인의 자기 이해와 삶의 질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청년들이 문학이라는 공통된 관심사를 중심으로 모인 팀입니다. 저희는 문학이라는 다채로운 거울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저희 팀원은 가득한 열정으로 팀의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켜주는 국어국문학과 김나림 팀원과 예리한 통찰력으로 체계적인 팀 활동을 도와주는 사회학과 박예은 팀원, 그리고 저희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디자인을 맡아준 사회학과 이여름 팀원, 마지막으로 중심 주제인 문학의 탄탄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저 국어국문학과 어지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발견한 사회 문제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저희는 청년들의 정신건강에 주목하였습니다.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38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36.8%로 가장 높은 우울증 유병률을 보였습니다. 또한 작년 5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서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였을 때 20대와 30대가 가장 높은 우울감 지수를 나타냈으며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한 대답자도 20대는 22.5%, 30대는 21.9%로 높은 비율을 드러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청년 없이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은 불가능합니다.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3.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을 분명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리소문은 정신건강을 얼마나 자기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자기다운 삶을 살아갈 힘을 가졌는가로 정의합니다. 소리소문은 더 행복한 사회의 소리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중심 역할을 문학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문학 치료의 개념을 가져와 문학의 서사에서 자기 서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중심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문학 치료의 핵심은 서사입니다. 문학 속 서사를 통해 무의식 속 기억, 억압된 기억의 서사를 발견하는 것이 문학 치료 이론의 배경입니다. 문학 읽기를 통해 감각적으로 작품 서사를 경험하고 자신의 정서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작품 서사와 연결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후 글쓰기 과정에서 자기 성찰을 통해 자기 서사의 노출과 의식화가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자 간의 피드백으로 자기 서사의 특성과 문제점을 찾고 이를 수정 보완함으로써 성숙한 자기 서사를 완성합니다. 소리소문은 청년들이 각자의 문학을 발견하고 이 문학을 문학으로 치료하는 프로젝트를 만들고자 합니다.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첫째, 기존의 문학이 가지고 있던 편견을 해체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문학을 새롭게 정의, 구성할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정전화되거나 소비의 대상으로 존재하던 문학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함께 존재하는 모두의 문학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존의 정신건강 치유 방식과 더불어 창의성과 자발성, 편안함을 기초로 한 자연스러운 치유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학을 중심으로 타인과 함께하는 공론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문학이라는 매체를 통해 타인과 자기 서사를 공유하고 노출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거나 타인에게 위로받는 경험을 통해 성숙한 자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문학을 하며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언어와 이야기를 채워가고 비슷한 고충을 겪는 또 다른 사람들과 공통의 이야기를 발견합니다.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고 세상을 올곧게 바라볼 수 있는 정신적 자산과 좋은 방어 기제를 가지게 된다면 이는 기대할 만한 사회적 자산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희 소리소문은 프로젝트 내 다양한 소활동을 기획하였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플라네타리움입니다.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질문과 내용, 시공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자기만의 문학을 할 수 있는 구성으로 제작할 커스터마이징 문학 노트입니다.
플라네타리움은 누군가의 서랍 속에 있는 노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자주모임 성격의 와글와글, 특별한 문학캠프 왁자지껄 등으로 확장될 씨앗입니다. 이번 윈터 워크스테이션에서는 플라네타리움 문학지도의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사용자 체험을 거쳐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제품으로 나아가기 위한 피드백을 받는 것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활동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윈터 워크스테이션의 구글 스프린트 시스템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소리소문팀은 여러 번의 회의를 통해 아이디어와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쌓았고 결과적으로 하나의 제품을 만들고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의 노력의 과정을 담은 사진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제작한 플라네타리움 키트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플라네타리움은 천체 투영관이라고도 하며 방구형의 천장에 우주의 모습을 투영하여 천체의 위치와 궤적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이자 장소입니다. 저희 팀은 한 사람의 내면을 드넓은 우주에 비유하였습니다. 따라서 나의 마음이라는 천체를 비추어 보는 플라네타리움 컨셉을 계획하였습니다. 플라네타리움은 5개의 행성과 하나의 항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플라네타리움 키트는 체험의 문을 여는 초대장,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사용설명서, 자신의 마음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행성지도, 행성지도를 꾸미는 스티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체험자는 키트에서 가장 먼저 초대장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 체험의 컨셉을 이해하며 활동을 시작합니다. 플라네타리움 키트를 통한 체험은 사용 설명서를 통하여 안내됩니다. 선별된 문학 텍스트, 그와 관련된 소리소문의 글들과 질문은 모두 사용 설명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는 플라네타리움의 컨셉에 맞추어 5번째부터 첫 번째 행성, 그리고 항성을 목차로 합니다. 5번째 행성은 김초엽 작가의 포착되지 않는 풍경을 인용하여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아름다운 순간의 기억을 되새기게 합니다. 사진으로 남길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과 순간에 대한 텍스트의 서사를 체험자의 기억 속 아름다운 순간과 연결할 수 있도록 질문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삭막한 현실에서의 삶을 지탱하는 행복한 조각들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번째 행성은 박솔매 작가의 우리의 사람들을 인용하여 지금의 자신을 구성한 중요한 선택과 그 외의 선택지, 갈림길들을 떠올리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과거의 중요한 선택들을 반추하고 그 선택을 하지 않았을 때의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현재의 나 자신이 과거의 선택과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깨닫도록 하였습니다. 3번째 행성에서는 윤동주 시인의 사랑스러운 추억이라는 시를 인용하여 그리움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과거의 특정한 순간을 그리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그리움이 불러오는 또 다른 그리움에 대한 포괄적인 질문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도록 하였습니다. 2번째 행성에서는 백수린 작가의 흑설탕 캔디와 브라질 소설가 크랄라리시 리스펙토르의 달걀과 닭을 인용하여 사랑에 대해 물었습니다. 사랑의 사탕처럼 달콤한 면모와 한멸과도 같은 고통스러운 면모를 대비하여 사랑에 대해 보다 깊게 생각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첫 번째 행성은 영화 속 명대사를 인용하여 이전의 행성들과 차이를 두었습니다. 라라랜드, 리틀 포레스트, 소울, 세 영화의 대사를 인용하여 인생에 대한 각기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마지막 항성 부분에서는 김초엽 작가의 지구 끝에 온 시를 인용하여 자신의 핵심에 대해 숙고해보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문학 작품의 인용은 저작권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텍스트 전체가 아닌 일부분만 발췌하였습니다. 첫째 날은 아름다운 기억, 둘째 날은 중요한 선택 등 심도 깊지만 구체적인 질문을 설정하여 자신의 자아를 성찰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날이 지나면서 그리움, 사랑, 인생, 그리고 자아의 핵심에 대한 추상적인 질문으로 그 깊이와 무게를 더해갔습니다. 이를 통하여 문학의 서사와 체험자 자신의 서사를 연결하고 스스로의 삶을 돌아봄으로써 치유의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체험자는 5일 동안 하루에 하나의 행성에 해당하는 사용설명서의 글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포스트잇, 행성지도 뒷면, 카카오톡 등에 작성합니다. 그리고 행성지도에 스티커를 붙이고 자유롭게 꾸밉니다. 5일간의 활동은 체험자들이 온라인 공간에 모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낭독하는 공유회로 마무리됩니다. 공유회에서 체험자들은 각자의 소감을 말하고 자신이 쓴 글 중 하나를 골라 낭독하였습니다.
각자의 소감을 나누며 어떤 텍스트가 가장 마음에 들었는지, 어떤 질문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 나누고 싶은 나의 이야기를 하며 자기 서사의 공유와 공감의 과정을 거칩니다. 사용자들은 나의 이야기,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각자의 서사가 존재하고 이 서사들은 모두 평범하지만 아름다운 우리의 일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펴보며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나의 기분은 어떠한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청년들은 문학을 통한 자기 서사의 이해를 통해 소리소문이 목표했던 자존감, 자아존중과 같은 자기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난해하고 부담스럽기도 하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가 컨셉에 몰입하여 작성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품고 있던 생각들을 끄집어내는 계기가 되었어요. 바쁘고 정신없던 삶 속에서 잠시나마 나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와 같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5일간의 체험과 공유회가 끝난 후에는 각 체험자에 대한 개별적인 사후 인터뷰가 진행되었습니다. 인터뷰 질문은 소감, 텍스트 선정, 도구, 제품 가치 네 부분으로 나누어 질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앞으로의 제품 보완에 관한 좋은 조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피드백을 수용하여 보완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온라인 기록의 익숙함 및 보관의 용이성입니다. 4명의 체험자 모두 온라인 기록 매체가 더 편리하다고 이야기하였으며 온라인으로 기록하는 것에 더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또한 크기가 큰 지류 매체의 보관 용이성 문제도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제품의 경우 오프라인 매체가 아닌 온라인 굿노트 형식으로 제작해보는 것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스토리텔링의 부족입니다.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프로토타입을 테스트하였기에 나의 항성계를 관찰하는 플라네타리움이라는 컨셉과 문학 텍스트를 읽고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사용자 경험 간의 연관성 확보와 충분한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같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후 제작하게 될 키트는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키트의 컨셉과 사용자 경험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공유의 방식의 문제. 체험자가 내면의 이야기를 다른 체험자와 공유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고, 키트의 사용자가 많아질 경우 공유의 참여 인원도 늘어나기에 지금의 방식으로 공유회를 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는 문제점 또한 존재한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유회의 방식 또는 사용자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나 공유회의 존속 문제까지도 더 고민해볼 예정입니다. 네 번째, 문학의 난이도 문제. 4명의 체험자 중 3명은 비교적 문학에 익숙하였기에 제시된 텍스트와 질문의 호흡을 따라가는 데 문제가 없었으나 문학을 접한 경험이 없는 한 체험자의 경우 텍스트와 질문을 소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제작하게 될 키트의 목적이 문학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가 문학을 접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면 텍스트나 질문의 난이도 혹은 문학적인 표현의 사용 정도를 조정하는 것을 고려해볼 예정입니다. 그 외에 수록된 텍스트의 길이가 짧아 아쉽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는 작품의 저작권 문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프로젝트를 발전시키고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식을 모색할 것입니다. 다시 처음의 목표로 돌아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기존 목표였던 속닥속닥과 와글와글은 플라네타리움 키트 체험과 공유회를 통하여 시제품화되었고 일정 부분 실현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문학 작품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여 시제품보다 풍부한 텍스트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체험의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문학 작품을 선별하여 완성도 있는 본 제품을 개발, 판매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품 개발은 보다 큰 규모와 모임, 캠프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소리소문팀은 저희의 콘텐츠를 통해 문학이 일상 가까이에 자리 잡고 이를 통해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자신다운 삶을 살도록 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리소문이었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플라네타리움 키트를 포장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들어갈 스티커의 모습입니다. 예쁘죠? 두 번. 네, 스티커가 일단 들어갈 거고요. 이런 감성 종이봉투 다이소 여러 개 단돈 1,000원입니다.
전 이거 먹는 게 어려워요. 제가 모르겠어요. 하나 포장하는 거 먼저 동영상 찍어요. 안 들어가요. 제가 볼까요? 제가 볼게요. 어떻게 넣니, 나리마? 네? 나름이가 잘 딱 들어갔는데요? 여기 안에 손을 넣어. 아, 이거를 좀. 이거 맞아요? 네. 네, 맞아요. 뭐가 뚫리지만 이상한 않으면. 일단 먼저 스티커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오, 감사합니다. 잘 들어갔다. 그 다음에는, 저희 플라네타리움 사용 설명서. 이게 몇 사이즈였죠? A5. A5 몇 장? A5.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장. 초대장까지 포함해서. 초대장까지 포함해서 8장의 사용 설명서가 들어갑니다. 네, 첫 번째 키트가 완성됐어요. 스티커랑 초대장과 사용 설명서를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C를 봉인해주면 잘한다. 전 그거 진짜 못해요. 와.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이 메인 플라네타리움 지도인데요. 여기에 이제 사용 설명서를 읽으면서 스티커도 붙이고 글도 쓰고 해야 합니다. 저희 근데 이걸 이제 볼돌 말아서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서 같이 포장할 거예요. 그런데 저 이거 가위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 안 하고 그냥 여기에 스티커만 붙이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글을 그럼 어떻게 쓰지? 글을 그냥 여기 앞에 가가지고 가면서 떡말 사가지고 해. 그게 나오려나? 그게 나을 것 같아. 가위질 하는 게 더 힘들 것 같아. 아 내가 그 떡말 갖고 올 아니면 거야. 뒷면에 쓰라고 하는 건 어떨까? 뭐를? 글 써야 되잖아요. 아, 맞다. 이 지도에 저희가 아니, 여기다 못 쓰나? 안 써지겠지? 써질 것 같은데 근데 글 쓸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 그냥 떡말을 사서 넣어주자. 아니면은 떡매도 사서 넣어주고 최대한 여기다 쓰시고 공간이 없으시면 뒷면에 자유롭게 써보라고 하는 건 어떨까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떡말을 갖고 올 걸 그랬는데 내가 까먹었어. 문방구 사